우리가 사는 시대를 부르는 이름 참 많죠. 인류세, 자본세,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부 인간이 지구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은 도나 해로웨이가 제시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하게 얽혀있고 어쩌면 더 희망적일 수도 있는 대안, 바로 툴루세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인류세라는 이름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부터 시작해서요. 피난처가 사라지는 문제, 그리고 툴루세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나볼 겁니다. 또 우리 모두는 퇴비다라는 독특한 생각과 친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세계를 만드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류세만으로는 부족하다. 맞아요. 인간이 지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류세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나 해러웨이 같은 사상가들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결정되고요. 사실 보세요. 인간이 지구를 바꿨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이걸 주도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그 규모나 속도 또 그 복잡성에 있어서 이건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너무 크고 뭉뚱그려진 이름 하나로는 이 복잡한 현실을 도저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바로 이런 개념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류세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죠. 하지만 자본세는 어떻습니까? 자본의 논리. 그러니까 모든 걸 값싸게 만들려는 그 욕망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농장세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플랜테이션 농장처럼 모든 걸 단일화하고 뽑아먹는 그 방식이 행성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구를 바꾸는 힘이 막연한 인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피난처가 사라질 때.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쩌면 이미 건너버렸을지도 모를 어떤 결정적인 선, 그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변화는 언제 종류의 변화가 되는가?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뭔가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모든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대체 언제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레퓨지아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숨는 장소가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생명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말하자면 생명의 재출발 지점, 회복의 발판 같은 곳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충적세에서 인류세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쩌면 이 피난처, 레퓨지아가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발판 자체가 숭두리째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마주한 가장 무서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러웨이는 인류세를 그냥 새로운 시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마치 지질학자들의 지층에서 발견하는 얇은 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충돌의 흔적처럼요. 그 선 위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죠. 인류세는 그런 경계 사건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아주 얇지만 정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 그런 파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툴루세를 맞이하며.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암울한 진단을 넘어서 해로웨이가 제시하는 대안을 만나볼 시간이니까요. 근데 이건 먼 미래의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이 복잡하게 얽히고 손상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게 바로 툴루세입니다. 이건요, 여러 종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망가진 행성 위에서 함께 살고 또 함께 죽어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작과 끝이 정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치 땅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뿌리나 균사체 네트워크처럼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발음이 비슷해서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헤러웨이의 툴루세는요, 그 H.P.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 우주 괴물 크툴루랑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가 모든 것의 끝, 종말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면 헤러웨이가 말하는 툴루세는 그리스어 크토닉에서 왔어요. 이게 땅속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생성과 연결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보세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툴루세의 존재들이죠. 나가, 가이아, 거미 여인, 파차마마. 전 세계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땅과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툴루세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이렇게 다채로운 힘들이 얽혀있는 네트워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제, 우리 모두는 퇴비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개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툴루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헤러웨이는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포스트 휴먼이 되지 말고 콤포스트, 즉 퇴비가 되자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이 보통 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콤포스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흙, 먼지, 다른 생명체들과 뒤섞여 있다는 이 현실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자는 거죠. 다로를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 콤은 함께라는 뜻이고 포스트는 흙을 뜻하는 휴머스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함께하는 흙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멋진 말도 나왔습니다. 퇴비 만들기가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이건 죽음이나 썩어가는 과정을 끝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뜨겁고 활기찬 과정, 거의 파티처럼 보자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친척을 다시 생각하기. 이제 툴루스의 가장 강력하고 아마 가장 도발적인 슬로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기가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어떠세요? 좀 강력하게 들리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애 낳지 맙시다 하는 구호가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다른 종과도 돌봄과 책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 정성껏 가꾸는 식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생태계와도 친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를 통해 함께 만들기, 즉 심포이에시스를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래 영어에서 친척을 뜻하는 relatives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가족을 의미했던 게 아니래요. 원래는 그냥 논리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게 17세기에 들어와서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 친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이야기가 세계를 만든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라는 키워드로 한번 묶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무기력한 상황과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SF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이 우리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갈팡질팡하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아요. 아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인류세니 자본세니 하는 말보다 이게 지금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 아닐까요? 뭘 해야 할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마비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나 헤러웨이가 던지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친척을 만드시겠습니까? 혈연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서 당신은 누구와 또 무엇과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으실 건가요?
당신이 만들어갈 그 친척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갈팡질팡하는 시기를 끝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톨로스의 시간을 여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